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신 우리 회장님들, 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바쁘실 텐데 오늘 우리 단체를 방문해 주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 이제 서울시장 예비 후보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 후보님이 이렇게 바쁘신 중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여성 단체들은 큰 혼란을 겪고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곧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성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어주실 서울시장을 원합니다. 오늘 서울시장 예비 후보이신 안철수 대표님과 함께 여성, 아동, 노인들을 위한 안전한 서울시, 일자리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의견들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좋은 정책을 또 발표해 주시기로 하셔서 또 기대합니다. 박수로 다시 한 번만. 우리 안 대표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셔도 되죠. 여기 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네. 네,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또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분들을 대표하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여성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권력형 성범죄 문제 등에 침묵하거나 좌고우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정말 적극적인 목소리를 대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성범죄 없는 서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서울,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지 크게 5개 정도 공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 말씀부터 듣고 제 공약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은 회장님 위에 계셔가지고, 저는 한국여성단체 회장으로 있는 최금숙입니다. 저기 인사 말씀, 그냥 저기 서울시의 모든 120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지금 회장님이십니다. 네, 소개만 해주세요. 네, 의견은 나중에. 네. 의견은 나중에. 나중에. 네. 예, 여야에 방문해 주신 안철수 예비 후보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정책에 언제든지 나오려면은 공약을 많이 하죠. 네. 비리공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이제 단체하고 다 하셨나? 저희 단체는요, 제가 아마 직간접적으로 제일 시장하고 생활을 많이 하는 서울시 여성단체 연합회장입니다. 네. 단체는 36개 단체고, 회원 수는 130만 명. 10만이 늘었어요? 아니요, 원래 강력합니다. 강력하십니다. 네. 그리고 서울 1000만 시민의 500만이 여성입니다. 네. 500만 서울 여성의 구심체가 되는 서울시 여성단체 연합회장 이정은입니다. 여기서는 부회장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항공협회 회장 소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송파에 또 청소년 봉사단체 발등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많이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많이 접을 하는데, 이제 그 박원순 시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혼란스러워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체성이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에
그 미투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는 이 미투 운동본부를 굉장히 활성화하여 저희 정책을 많이 낼 것이며 또한 저희 여성단체 협의회는 NGO 단체로서 중립을 지키지만 정책에 대해서 또 사회 조침한 것에는 많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좀 잘 기울여서 좋게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대회 옆에 앉아 계십니다. 한국 여행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대표님 많이 배워가지고 아주 친근감이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한국 원자력 여성이라고 원자력 단체 대표이고요. 제21대 한국여역 회장 후보로 출마한 최재현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이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 사업이 실패했고 제4차 산업시대에 풍력을 주력 산업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10대 그 문제 중에서 첫 번째가 에너지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에너지도 있고 물도 있고 빈곤 문제, 인권 문제 등등이 있는데 에너지 문제는 식량 문제의 버금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향후 그 서울을 비롯한 유력한 대권주자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가르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소견을 짧은 소견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건수 회장님 그 다음에 마이크. 아니, 네, 최선수. 네. 먼저. 회장 후보님들을. 회장 후보를. 죄송한데, 회장 후보님들이 지금.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성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안철수 후보님 많이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게 노인에 대한 정책이 특별히 좀 많이 이게 개발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65세 이상이면 조리사도 얼마든지 그 자격증이 없이 실기로만도 가능하고 이런데 그런 게 제대로 되질 않아서 지원을 할 때는 그런 분들은 지원을 못 받게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조리는 아무나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후에도 무언가 자기 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노인들에게 열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 21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장에 입후보한 최돈숙입니다. 어린이집은 네, 얘기 안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얘기 안 하세요? 어린이집 나중에 어린이집 운영하고. 예. 네. 최영희 부회장님. 저는 대한민국 여경제양병원의 회장 최미영입니다. 야권 단일화가 돼가지고 우리 지금 무법천지라고 일컫는 나라가 왜 일이 되느냐고 하는 구호가 나오지 않게 야권 단일화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호경 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 사관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회장입니다. 네, 저는 여성으로서 성범죄도 여성한테 어깨 이런 것들 다 좋은데요. 가장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결혼을 하신 다인기 여성들이 출산을 않는다는 게 가장 심각한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출산을 하면 안전하게 또 편하게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또 공약이 어떤 게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있는 회장님 누가 계신가 좀, 홍월표 회장님,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연합의 대표입니다.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미래가족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체라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TV 프로에 한번 나오신 거를 뭐 여러 번 봤지만 인상적이었던 게 주방에서 대표님께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시는 걸 봤어요.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인터뷰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느냐 그러고 물으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먼저 온 사람이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프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우리 후보님을 지지하는 멤버들이 많다면 그 멤버들이 그런 장면을 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서울 장안에 전부 퍼날라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저 성범죄도 여성안전 오케이 하셨는데 바로 그 장면이 아주 딱 들어맞는 후보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노인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여성이 중요합니다. 여성 중에도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니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뭐 요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뭐 능력이 많이 있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 여기에다 플러스 스마트 실력을 좀 빌려가지고 스마트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시니어들이 앞장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에 누가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조산협회 협회장 김옥경입니다. 저희 같은 의료인입니다. 안철수 대표님은. 그래서 저희가 대한조산협회가 9,386명까지 면허번호가 나갔고 지금 활동하는 사람은 전국에 한 2,0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산부인과 의사가 자꾸 사라지고 없고 아기를 갖지 않으려고 하고 작년에 27만 5천 명밖에 아기를 낳지 않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750명을 저희 조산원에서 아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산사가 굉장히 필요할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협회에 좀 나서고 있는데 조산사가 1년에 10명밖에 시험을 안 봅니다. 그 면허 시험을 보는데 1억 7천만 원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10명밖에 시험을 안 봐서 너무 지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장님이 혹시 되신다면 저희 대한조산협회에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저희 조산사들이 좀 발굴이 많이 돼서 산부인과 의사를 대신해서 정말로 자연적으로 아기를 집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산모들이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저희가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조금 생각을 조금 한편이라도 해주셨으면 서울시장 후보시지만 그래서 전국에서 복지부에서 애를 써야 될 문제지만 오늘 뵀으니까 좀 말씀을 현안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아줌마 키우는 아줌마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줌마 그러면 딱히 어떤 직무단체가 떠오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우리나라는 남성, 여성, 아줌마 이렇게 세 가지 성으로 분류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50대 이상의 우리 인세자라고 하죠. 시니어 여성분들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또 제가 의용소방대도 대장을 하고 있는데 여성 의용소방대 이렇게 활동하면서 거기서 느낀 것은 단체나 회사나 또 일하는 현장에서 그걸 보통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하죠. 위에 분들이, 위에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
하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여성들이 연대해서 목소리 한 목소리를 내서 그게 불씨를 없애야 되는데 그런데 좀 앞장서서 일해 주시면 저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또 여성의용소방대 힘을 결집해서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뒤에 누가 계신가 모르겠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영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영역을 방문해서 또 펼치시고자 하는 공약을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관심 있게 들어보고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단체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SDGs의 넘버 5 젠더 이퀄리티에 대한 거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유엔에서도 그 정치에 대한 부분도 50대 50에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부터도 50대 50에 그러한 그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이 되시면 꼭 실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천시에 서울시에 하나의 어떠한 이벤트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정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결혼이라든가 육아 문제 이러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안 될 수 있도록 적극 정책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네, 들립니다. 들립니다. 괜찮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여역의 조직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경자입니다. 지금 시장 후보님께서 내놓으신 프로젝트 중에서 독립적 전담기구 서울시 인권센터를 설립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너무나 훌륭하신 생각이십니다. 그 이후에 성범죄라든가 의 앱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인권적인 문제고요. 서울시가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구, 또 사회적인 질서나 모든 문화적인 것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인권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운영될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의 큰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후에 모든 스토커 문제라든가 성범죄 문제, 이거 다 그 밑에 인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말씀하셨나요? 네네. 이영호 원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여기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전 사무총장인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외역 사무총장 전에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원장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원해서 한 적이 있는데 서울의 여성 유권자가 여성 인구가 1000만에서 51% 여성이 이제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여성이 더 많습니다. 51%되는 여성 우울증, 행복지수 이런 조사를 했을 때 60%, 70%까지 넓게 우울하다, 우울감을 겪었다, 행복하지 않다, 뭐 이런 조사들이 8대마다 그런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되시면 서울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하고 전업주부들은 그 전에 결혼 전에 가졌던 수평적인 일자리 그걸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우울하고 저희가 82년생 김지영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왔지만
똑같은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늘 우울하고 또 직장 여성은 일가정 양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직장에서는 임금 차별이라든가 성차별 문제가 있고 성평등 문화에 아직 아주 많은 문제가 있어서 우울하고 양육 환경 아이들 어린이집 문제도 빈번히 나오지만 보육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일가정 양립에 애로를 겪기 때문에 여성들이 직장 여성이나 전업주부나 모두 행복하지 않은 좀 우울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낸다 이런 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성이 행복해야 또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 국가가 건전하고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 통틀어서 서울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환경의 정책에 성범죄 문제 포함해서 더 주력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말씀하셨나요? 예, 회장님. 네. 아유, 회장님들께서 따끔하게 또 여러 가지 말씀과 좋은 정책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정원 회장님은 지금 말씀하실까 나중에? 아니, 대충 저뭐 의사. 네,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이제 이렇게 청취를 해 주셨는데, 여심특별시라고 우리 여심을 강조를 하신 걸로 생각하는데, 여심특별시 서울공약 발표를 말씀을 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현장 목소리들을 여기 와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여성 그리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공약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크게 보면 말씀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또 일자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자리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뉴욕 타임즈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기사를 매일 이메일로 보내오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보니까 이번 그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다른 때와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쉬세션이라는 그런 조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쉬, 여성이죠. 세션, 리세션. 그러니까 이번의 특징은 여성의 일자리가 아주 많이 줄어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기 침체랍니다. 그리고 또 더 우려가 되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서도 회복되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미국보다 사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정말로 관심 있게 보고 해결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5가지 안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음 기회를 가지고 더 구체적인 공약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통계들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여성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집계를 했습니다. 2017년 강력범죄의 유형별 여성 피해자 비율을 보니까 살인, 강도, 강화, 성폭력 이런 강력범죄들 피해자의 90%가 여성이었습니다. 또 요즘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2019년 서울시 통계 조사를 보니까 서울 여성의 43%가 불법 촬영을 비롯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2분 중에 거의 1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발간을 했습니다만 2018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의 안전을 찾아보니까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성이 71.9%였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가 그 6년 전에도 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때보다 나아지기는커녕 7.6%가 더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여성 안전 문제가 지난 몇 년간 나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이 아동 청소년 안전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많은 충격을 주었던 N번방 사건 피해자 상당수가 아동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 여성범죄 근절 프로젝트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공지능형 CCTV가 있습니다. 그걸 더 확대하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 앱이 있는데요. 저는 SOS 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범죄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가진 그런 앱을 만들어서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인공지능형 CCTV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사람보다도 훨씬 빠르게 사건 접수가 자동으로 되고 자치경찰 출동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SOS 앱은 신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귀가 모니터링 신청을 사용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호자나 가족들이 또 다 연결이 돼서 그분이 귀가하는 길에 있는 인공지능형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기능들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그 강력 성범죄자, 신상 공개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응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강력 성범죄자가 신상 공개하고 발찌 착용하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법 16조를 개정을 해서 성범죄 전과 신상 공개자가 아동 청소년 구역에 가까이 접근할 때는 이 앱을 사용하는 청소년 그리고 보호자들한테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범죄자 거기는 경고 문자 그리고 자동 발신 통화로 본인 인증을 시도할 겁니다. 그렇게 돼서 본인 인증이 되지 않은 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자치경찰이 출동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또 그 부착 발찌가 제거해서 위치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사용 중인 성범죄자 부착 발찌에 거기 보면 혈류 반응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추가를 한다면 부착 발찌를 제거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자치경찰과 함께 선진국 수준의 스토킹 방지 그리고 감시를 통해서 여성 대상 강력 범죄를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차단하겠습니다. 이 스토킹이 지금 단순한 경범죄로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 유형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성의 집 주위를 이렇게 배회하고 우편물 뒤지고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피해자를 찾는 그 과정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여성의 뒤를 쫓는다거나 집에 침입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인데
미수에 그치면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 심각한 스토킹 행위고 이걸 그대로 놔두면 반복적으로 시도하다가 결국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유형이 특정 여성에게 반복적이고 집착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행위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모든 스토킹 범죄가 모두 강력 성범죄 발생의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법안에 스토킹 행위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해서 반복적인 행위를 할 때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킹 행위 자체가 아니고 사실은 스토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스토커 방지법인데요. 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토커 방지법의 통과가 되면은 여성을 뒤쫓다가 걸려서 신고가 되면 반복적이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받다가 또 다른 스토킹 사실이 발각이 되면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의도를 그래서 미리 발견하고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물색하는 과정 중에 잡아서 그걸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토킹이 물리적인 스토킹뿐만 아닙니다. 디지털 스토킹, 인터넷 통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정말 가중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데요. 서울시장이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설명드린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원리를 서울시 자치경찰에다가 적용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통해서 스토킹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 지침을 마련을 하고 또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가 되면 해당 범죄자 이동 경로 추적하고 또 CCTV를 통해서 그 전에 다른 추가적인 그런 스토킹 범죄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입니다. 제2의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들이 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피해자가 총 1154분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0대 청소년만 해도 60.7%입니다. 청소년 피해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대응책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디지털 성범죄 전담하는 조직이 없고 그리고 예산도 4억 원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 디지털 성범죄를 담당하는 전담부서 만들고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불법 영상물 삭제하는 등 실시간 대응에 나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 접수나 상담이나 수사 요청이나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고 또 사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피해자들 심리치료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원스톱으로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텔레그램을 비롯해서 외국의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저는 외교부, 경찰청, 방통위 그런 부서들과 협력을 해서 해외 서버에서 유통되는 불법 영상물 차단하고 범죄 정보 공유하고 그리고 수사 공조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있어서 그 불법적인 동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인식을 해서
바로 삭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 개발에 제가 지원하는 그런 서울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독립적인 인권 전담 기구인 가칭입니다만 서울시 인권센터를 설치해서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서울시 성차별 성희롱 근절특별대책위원회가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이게 그전에는 처리하는데 8개월에서 12개월이나 걸리던 것을 3, 4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건데요. 3, 4개월이 무슨 단축입니까? 그 기간 동안 피해자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문기구 성격의 서울시 인권위원회도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다 보니까 또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감시하고 신고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호하는 역할이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 권력형 성범죄를 막으려면 시장 권력의 영향권인 직속기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신고센터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치 그 준헌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독립적인 전담기구로 서울시 인권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기구가 정말로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이 된 그 추천, 그리고 중립적인 전문가 인선, 예방 감시 활동, 그리고 신속한 대응,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그리고 또 특히 원스톱 시스템으로 갖춰줘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 4개월 걸리는 그런 일은 없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벌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성범죄로 기소되면 즉시 대기 발령시키고, 그리고 또 확정 판결 받으면 무조건 파면시키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에 따라서 비위 정도에 따라서 강등, 정직, 감봉 아니면 견책 수준 징계에도 머물기도 하는 게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선은 5가지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들 스마트폰 제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 서울이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가장 안전한 여성이 안전하고 그리고 아동이 안전한 그런 첨단 스마트 시티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마음에 안심이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과학적으로 한국이 서울이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최첨단 기술로 안전한 서울도 가겠구나 그런 기대가 큽니다. 다시 한번 그냥 힘을 좀 드려주십시오. 역시나 의사 선생님으로서 코로나가 벌어졌을 때 부부가 둘이 내려가셔가지고서는 진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봉사하셨던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셨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죠. 이제는 서울시장님이 되시면 이렇게 모든 과학적이고 모든 이 능력을 이제 발휘하셔서 세계에서 으뜸하는 서울을 만들어 주실 것을 이제 기대합니다. 우리 이제 이정원 회장님 한 말씀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하시는 거 아주 어려워요. 말씀하셔요. 마이크 거기 있습니다. 뭐 좋은 말씀. 이게 안 나와요. 이거 좀 이거 하시겠죠?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쓰시죠?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아 왜 저기 서울시 저기 여성들의 네, 제가 많은 서울시장님을 다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굉장히 공약은 잘해요. 마음대로 바꾸셨어요? 네. 로테이션 마음대로? 그런데 네. 내가 언제 했냐 하고 되면 또 그렇거든요. 네. 이제 구체적인 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아쉽다는 건 원인 제공을 못하게 시장실을 쉴 때에 여성 비서를 쓰지 말라 이거예요. 네. 여성 비서. 그런 정도입니다. 저희 물론 그거는 아니지만 그럴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대다수가 뭐 얘기를 하자면 긴데 시니어들이 첫째 이제 우리가 당에서 단결을 해야 되고 단결해서 되시면은 시니어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도 한 표예요. 그리고 이 시니어들이 지금 과거에 70대나 60대는 과거에부터 자녀들 다 기르고 마지막 적인데 그분들에게 요즘 뭐 20대, 30대면 최고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 경륜이라는 거 무시 못해요. 그래서 시니어 대접을 잘할 수 있는 경력단절이 아니고 잘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어떤 저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기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여성에 대해서 이러는데 저는 이제 성평등위원으로 박원순 시장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질문을 하라고 그러는데 시장님 지금 시청에 보급관리가 여성으로서 몇 프로센트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해서 지금 하부도 지금 많은데 여성들은 고위 상류층으로 그러니까 뭐 국장이다 뭐다 이런 거를 잘 안 뽑아요. 그래서 시장님 먼저 지키십시오. 성평등이라는 건 어떤 지역적인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시고 시장님 먼저 지키세요 그랬더니 딱 한 달, 두 달 후에 행사장에 하니까 회장님 나 국장으로 여성 하나 입을 올렸다고 했어요. 예, 회장님 국장으로 여성분을 많이 만들어 달라. 그 말씀이시죠. 너무 좋으시고 고위직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 그리고 저기 회장님 서울시에 저기 구회 회장님들 많으시잖아요. 네. 저희 시스템은 네. 서울시 회장이 오시면 그 회장 산하에 25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이다, 사청이다, 또 뭐 약사다, 간호사다, 간호조무사 다 있어요. 예. 거기에 25개 회장들이 회장들의 대표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 그 서울시를 박스로 힘을 딱 모아가지고 단일화에 힘을 모아 주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저기 네네 플로어에서 좀 더 말씀해 주실 분은 이쪽이 가깝대. 회장입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게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몇 년 전에 메시 제도라고 해서 19개 구에서 간호사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기가 출산을 하고 나면 집에 가서 봐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간호사들이 하다 보니까 아기 낳은 사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가가지고 하는 게 너무 이제 한계적이고요. 결론 지금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죄송해요. 네. 그래서 산모들이 오히려 오는 사람을 눈을 담그고 안 받아준다 이런 얘기까지. 아이고. 그래서 실패한 제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저희 부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를 갖기도 하고 집에 가서 산후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조산사들이 얼마든지 지금 있는데
노산사 활용의 제도를 만들어달라. 네네. 여기 한 번만 더. 여기 한 번만 더. 예, 잠깐만. 네. 하면서 계장님. 아까 반복되는 거 아니야, 한부모? 하실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죠?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네, 한 번만 더. 네네. 네. 황은숙 한부모. 황은숙 대장입니다. 아까는 전반적인 한부모 정책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우리가 그 여성이 행복한 안전한 성취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에서도 모든 국민이 행복해야 되지만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보호하는 것과 같이 서울시 여성이 성범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여성이 저는 한부모 가정 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부모라는 이유로 성희롱의 대상이 되고 또 직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취약한 여성 가정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안전한 그런 어떤 정책을 펴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예를 들면 집안의 방범, 그러니까 다른 가정보다 여성만 사는 집에는 침입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안전장치를 해주든가 또 배를 눌러서 위기시에 배를 누르면 우선 출동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고가이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한부모 가정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네. 조금 더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제 성범죄 사건인 N방방 이 모든 것이 교육이 잘못돼서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교조 우리 교육은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의 교육은 수요자 위주예요. 그래서 학생이 우선이고 선생님이 미치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는 가정교육부터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교육 정책을 잘하고 제가 이제 청소년 데리고 봉사활동을 하면 무슨 일이 있냐면 공중도덕 불감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리고 또한 학교폭력, 인터넷 사건 이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기본이 처음부터 교육부터 바꿔놔야지 다 커서 저런 정책을 내고 뭐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철저한 교육의식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를 가면서 교육에 대해서 좀 그거 기본부터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최영희 부회장님 경찰이시잖아요. 한 말씀 해주셔야지. 경찰 여경이신데 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안전한 서울을 만들 것인가. 아니 저는 우리 회장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오로지 단일화 하겠습니다. 단일화가 없어집니다. 단일화. 누구로 단일화? 시간이 어떤지가 시간이 어떤지. 네네네네. 뭐 하여튼 마음에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럴 줄 알고. 네.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후보님으로 우리를 찾아주셨는데요. 4월 7일 이후에는 우리를 서울시장실로 불러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좀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마무리 말씀 한번. 아닙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뭐라 그럴까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여성 안전한 아동 안전한 서울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다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서울을 기대하고 또 우리 여성들이 좋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우리 진짜 좋은 서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우리 한국여성단체 협의회를 찾아주시고 우리 회장님들 앞에서 좋은 공약을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마무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진 좀 오신 분들 그래도 기념사진 좀 찍고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 우리 회장님들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